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 0.47% 상승이 나왔어요. 자, S&P 500은 0.38% 정도 하락이 나왔고, 자, SOXX 같은 경우는 자, 0.53% 정도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자,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월요일에 2% 가까이 빠지면서 또 SOXX 같은 경우는 3%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그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횡보가 지나간 후에 추세가 생기는 것인데, 자,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매수는 이 타이밍에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매수는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하단부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자, 지금 물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손절을 치시던지 아니면 저점부를 기다리시던지. 결국 일찍 사신 분들은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일찍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하락을 견디면서 이 부분에서 비중을 실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기다릴 것인지. 그런데 보통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 그거를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인근에서 투자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너무 고점 인근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51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하방 추세로 나아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저는 다음 주쯤에 매수를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이 끝나고 자, 상승으로 전환되는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아간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모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모으고 여기서도 모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모아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일단 우리가 고점부에서 추세상 과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평단을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조정이 시작될 타이밍엔 현금 보유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때, 그쵸? 지지 구간이 잡힐 때 매수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의 응대가 필요하다. 지금은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횡보 추세가 끝나고 하방 추세가 진행 중이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 조정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겠죠. 아니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부 부분 매수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면 하루에 5만원씩만 매수를 하는 식으로 쭉 가져가는 이러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100만원을 위에서 넣어버리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정이 오는 국면에서 당연히 마이너스를 보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내를 하시든 해소를 하시든 그거는 각자의 투자자의 선택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흐름을 좀 더 보자면 먼저 테슬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 아직 역배열 구간이에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투자를 할 거라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낫지 테슬라는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배열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정배열 추세가 잡혀있고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오면 위쪽 매물대가 더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즉 호재가 나왔을 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지만,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은 악재에도 크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배열의 어떠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배열 추세에서 지금 50일 저항까지도 뚫린 상황, 지지까지도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쪽에 많은 매물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이평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내리꽂는 흐름이어서 자, 지금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자, 2022년 흐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2022년처럼 지금은 역배열 하방이기 때문에 하방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배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 아랫골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식의 어떠한 하방 시그널이 나오는 정도는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어느 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점 라인을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자, 요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뚫으면서 다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거를 3배나 뭐 5배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상 이걸 보유하는 기관들 자체가 손해가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역배열 이 구간에서 뭐 이득을 크게 보셨던 분도 지금 여기서 두세 달 지나는 요 과정에서 괴리율 때문에 아마 이미 15% 정도 자금은 날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배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자면, 자, 3%를 강하게 빼주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은 D값 자체도 25까지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느 시점을 보셔야 되냐? 자, 요렇게 상방을 향하는 시점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 어느 정도 상방으로 고개를 들 때쯤에, 자, 추가 매수를 들어가 주신다면 단기적인 파동을 먹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QQQ다. 그쵸? 자, TQ만 보시더라도 아직 진행 중이죠, 한참. 그쵸? 근데 반대해서 SOXL은 이미 하단부에 많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하단부에서 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반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반도체가 먼저, 자, TQ보다는 SOXL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정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자, 뒤따라오던 섹터의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서 상승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치에서 지지 구간과 반전, 즉 이렇게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준비해 두신 현금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면, 자, 지금 조금 애매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충분히 빠르게 지금 D값 자체가 이렇게 따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이렇게 혼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자, VBIX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높은 상태고 변동성 자체가 높은 그러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기다리시면서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들고 있는 비중도 유지를 하고 있고 현금 비중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계곡 좀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뭐 며칠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하락이 마치고 뭐 환율 이슈라던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SG 사태라던가 뭐 CFD 같이 뭐 어쨌든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는 인간들 때문에 많은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 상품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대출 자체나 아니면 파생 자체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시장이 어쨌든 개선돼가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자, 일단은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게 회사가 망할 만한 이슈인가 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기억을 해보시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이 회사가 망할 것인가에 집중하신 분들은 결국 그 하락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들고 계신 종목이 이 회사의
성장이라던가 실질적인 존립의 위협을 주는 수준의 문제인가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혹은 그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주요한 추세 라인, 즉 어느 정도 지금은 발작스러운 그런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주요한 추세 라인에 집중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대응 방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국면, 초입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게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실 구간이고,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어요? 뭐 일단은 큰 비중을 갑자기 넣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지켜보시면서 평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위치에서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손절을 치시고 그 부분에서 다시 진입을 하시던지, 뭐 이런 식의 전략을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